1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요즘에 좀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이 잘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책자 5페이지를 보내주십니다. 먼저 그 기초 설명부터 드리면 2012년입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라고 해서 6월 3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바우처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 카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데로 바꿨는데요. 기존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자체 카드로 지금 바뀐 그 시스템이 6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카드 바우처가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가게 되는 그게 이 세 가지 큰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6월 말자로 다 확립이 됐고요. 뭐 물론 이제 작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그 전자 바우처 시스템 바뀌었고 올해 두 번째로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이제 변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온 게 뭐냐면 8월 3일부터죠. 그 등록제입니다. 기존에 지정제였어요.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시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지정 업체가 1년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3일부터는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제공기관들, 그 지정 제공기관들은 등록을 했었어야 되고 또 그동안은 묶여있던 바우처 시장들이 열리면서 누구나 다 그 성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격 조건이 다 되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정되는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지정돼 12월 말에 지정을 해서 1월 그 말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제라는 것은 등록 요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등록증을 갖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 사업으로 끝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는 지정제를 물론 시에서 하긴 했는데 지금 등록제도 바뀌면서 모든 등록기관은 다 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 공무원 여기 선생님들도 다 앉아 계신데 되게 힘들었던 그 한 해였습니다. 8월부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그 변화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포괄 보조금제입니다. 이 포괄 보조금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그리고 등록제 전환에 맞추어서 포괄 보조금제가 가장 늦게 지금 시작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 보조금제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요. 포괄 보조금제는 포괄로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별 보조금제의 반대말인데요. 개별 보조금제는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외에도 바우처 사업 예산, 지금 이제 물론 바우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회 서비스 이용 그 프로그램 총 7개가 있는데 경기도는 그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2개의 개별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도 지정제입니다. 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5개의 사업은 이제 열려졌습니다. 이제 등록제의 그 표상을 받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이용비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3개의 사업만 그 포괄 보조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고 두 번째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인데 물론 가사간병하고 산모 신생아는 여러분들이 큰 관심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다 개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290억 정도 되고 가사간병이 한 30억, 산모도우미 80억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 부서로 개별적으로 나왔죠. 이게 이제 내년에 포괄로 해갖고 400억 정도가 한 부서로 떨어지고 그쪽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포괄 보조금제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다 수립을 했는데 이제 이 수립 예산이 다 경기도로 오게 되고요. 도마다 별도의 사업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허가만 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요맘때 뭘 했냐면요. 그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이나 신규 제공기관 공모를 했어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고 시군구별로 프로그램하고 제공기관을 내고 그 제공기관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죠. 그래서 시군에서 제공기관하고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는 도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제공기관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그럼 지금이 그때예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전체로 심사를 해서
각각 시도별로 또는 시군구별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첫 번째가 등록제가 됐기 때문에 제공기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남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제 1월 초에는 프로그램만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프로그램만 이렇게 선정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제공기관들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맞춰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하고 좀 틀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제공기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되면 제공기관도 따라오는 그러니까 지정제였으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경기도나 시에서는 프로그램만 나갑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요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공기관들이 이제 등록 요건을 맞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등록증은 앞으로 별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틀린 게 뭐냐면 등록을 하고 싶은 기관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무한 경쟁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지정제는 시에서 우리 전체 시를 볼 때 3개만 등록 기관으로 해야 되겠다. 지정 기관으로 해야 되겠다. 3개만 지정을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 프로그램 좋다라고 생각하면 10개가 들어오든 20개가 들어오든 그 요건이 맞으면 다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인 시스템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제공기간은 저희들이 상관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기간은 이제 시군에서 등록 요건을 맞추면 등록을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경기도는 프로그램만 갖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사업인 이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 이제 가안인데요. 이 안대로 되긴 되겠지만 실은 저희들은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 안을 올리면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그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라 말라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얘기는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도에서 고유 사업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그 프로그램별로 안에 있는 그 세부 내용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 맞는다라는 기본 형태만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포괄보조금제 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뒤로 이렇게 넘기시면요, 그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이게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말이 좀 길긴 한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선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가사 감경 사업 3개를 합해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요. 대단위 사업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중불류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선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가사 감경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사업 개발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서 이제 뭐 도사업, 시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복지부에서는 시도 총액 배정만 하고요. 그리고 시도에서 이제 시군구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사업 분류 내에서 그러니까 산모도움이나 가사도움에서 예산이 모자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사감병이 만약에 사업이 남는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돈의 그 편차가 한 20%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별 그러니까 자체 사업으로 가게 되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이제 현재 경기도는 73개 사업인데 아까 이제 그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내년에 이제 표준화돼 갖고 이제 슬림화 시켰습니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5개 내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의 예산 조정은 이제 시도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요게 이제 현재 그 흐름도입니다. 여기 흐름도인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표준 모델 개발 그리고 그 투자 방향 설정,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이제 품질 평가 그리고 시도 평가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는 뭘 하느냐면 세부 사업 지원 기준 결정 관리 그리고 시도 주간 사업 개발 그리고 이제 시도 내 사업 점검 그리고 시군구 사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현재 이제 시군구 사업을 개발을 하고요.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를 하고 그 지역 내 이용자 선정을 시군에서 하는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실은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다 보건복지부에서 다 했어요. 기준 정보도 보건복지부에서 바꾸고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주고 신규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하고 신규 제공기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는 하나 남아요. 평가만 남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제공기관 평가, 뭐 아니면 프로그램 평가, 아니면 시도 평가 요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시도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 이제 시군구의 몫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가 이제 제공기관 등록도 받아주고 제공기관 관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용자 관리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군구가 조금 부담은 좀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시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득 대비 분위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의 심리지원 서비스는 여기 이제 3등 분위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5분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준 정보 바뀔 때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5페이지 가시면 이거는 지금 의회나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동 정서 발달하고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자료는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라 내용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문제 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라는 말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요. 옛날에는 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이제 그 교육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만 있으면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의사들이 좀 강력하게 반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게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기관장,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에서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 사정, 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는 상태인데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하고 그 앞장에 있는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는 반드시 이 절단점 이상인 사람만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 내년에 바뀌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문제 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이용자를 직접 연계하는 모델 시범 사업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봐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 평가 도구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가 제시한 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하나의 평가 도구를 거쳐서 절단 이상만 아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마 인원이 막 그 대폭적으로 막 증가하거나 아니면 폭발적으로 막 그 수요가 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건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그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조금 이따 끝나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의견 수렴도 하고 저도 이제 다 그 얘기 듣고 그 내용 다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일반 지침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 내에서는 거의 요거대로 통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구조 대상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지역 개발형으로 전환하고 이 지역 개발형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사업 지속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시군구별로 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별로 2만 원, 2만 7천 원인 정부 지원금을 15,000원, 2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미 지침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방역 사업, 그리고 다문화 그 아동 학습 지원 사업, 그리고 단순 체험, 단순 학습, 그리고 현장 점검 결과 사업 중단을 권고받은 사업, 그리고 기타 자체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사업 등은 폐지 사업으로 아예 그냥 그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2012년도 12월 현재 이용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13년도에 지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분별 가이드라인의 설정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했고요. 지금 하도 그 서비스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보건복지부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개의 사업군으로 앞으로는 나눠지게 되는데 아동 재활입니다. 그리고 아동 역량개발, 그리고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그리고 신체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가족 역량 강화, 이 6개 사업으로 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중분류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재활로 보면 이제 문자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동 정서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동 재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동 역량 개발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선택형,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동 개발형, 역량 개발형으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비전 형성, 뭐 멘토링 이런 서비스들도 되게 돼 있어요. 네, 이 6개의 분류로 지금 나누고 있는 사업이고요. 하나 더 넘어가셔서 이제 그 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동 역량 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그리고 신체 건강관리라고 했는데요. 거기 아동 인지능력을 보면 네, 별도로 상한을 정하여 예산을 책정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금 인하 및 구조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끔 해서 내년도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예산을 대폭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지금 다시 좀 쓱 정리를 하면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현재 2만 원, 2만 7천 원, 그러니까 1등급은 2만 7천 원, 2등급은 2만 원이었던 내용을 2만 5천 원, 1만 5천 원을 줄입니다. 그리고 현재 2세부터 6세까지, 만 2세부터 6세까지로 되어 있는 조정을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한 30% 정도 이제 삭감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 사업이 6개인데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현재 그 안에 심리운동하고 재활승화 내용을 더 첨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이제 보충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지금 2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이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사업으로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단순 멘토링이나 체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총 12개에서 지금 6억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재활운동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가게 되고요. 정신질환자 토탈 케어 서비스는 현재 이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하고 서비스 내용 이렇게 대상자가 비슷하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현재 전 연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19세 이상으로 바꾸고 나머지 18세 미만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로 역시 통합합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는 그 소득 배분율을 조금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번에 그 생애주기대열 프로그램에 맞춰서 신규 프로그램을 2개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 하나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가족 상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해갖고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 외에 현재 시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시군별로 기준 정보가 워낙 틀려서 이거를 시군 통합사업으로 묶겠고 그 내용들을 같이 한 프로그램으로 다 해서 표준화로 만들어서 지금 시군별로 이게 다 틀려요. 이름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뭐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해서 그냥 하나의 단일 시군구 통합 서비스로 나가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사업을 통폐합을 하거나 지금 조정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